혹시 최근 뉴스에서 프랑스산 고급 생수 스캔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원래 천연 광천수는요, 말 그대로 자연의 순수함을 사람 손 하나 안 대고 병에 담았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공적인 살균이나 정수 처리도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아주 엄격한 법이 유럽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비싼 물들이 그 비싼 값어치를 인정받았던 진짜 이유였고요. 그런데 네슬레 같은 대형 생수 회사들이 뒤에서는 몰래 자외선 살균에 활성탄 필터까지 써가며 인공적인 처리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산 회라고 팔아놓고 사실은 양식 생선 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비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프랑스 정부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5분 경제에서는 이 프랑스산 고급 생수 사기극의 전말과 그 뒤에 숨어있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뭘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를 속였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자연 그대로라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천연 광천수라는 타이틀은 정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수원지에서 뽑아 올린 물을 그 어떤 인공적인 소독이나 살균 처리 없이 오직 병에만 담아서 팔아야 진짜 천연 광천수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프랑스산 명품 생수들이 다른 물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의 순수함, 바로 그 가치에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한 거고요. 그런데 프랑스 언론 르몽드의 탐사보도로 모든 게 탄로 났습니다. 이 생수 회사들이 수원지에서 뽑아 올린 물을 몰래 자외선 램프로 소독하고 미세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해 온 거죠.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요. 당연히 소비자를 우롱한 기만 행위였던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는 브랜드들인데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범인은 바로 뜻밖에도 기후변화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프랑스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거나 반대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는 일이 정말 잦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니까 그토록 깨끗하게 보호되어야 할 땅속 깊은 곳의 지하수 수원지가 외부 오염에 점점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처음 뽑아 올린 물에서요, 대장균이나 더러운 게 자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기업 입장에선 그야말로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1번, 솔직하게 수원지가 오염됐으니 우리 이제 천연 광천수 타이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포기한다. 2번, 아무도 모르게 몰래 소독하고 정수해서 계속 순수한 천연 광천수라고 속여서 판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럽게도 2번을 선택한 겁니다. 순수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대신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길을 택한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 스캔들은 파면 팔수록 거대해졌습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팔리는 생수 브랜드의 무려 3분의 1이 이런 불법 정수 과정에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두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 프리미엄 생수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산업 스캔들이었던 거죠. 프랑스 사기방지국은 네슬레가 이런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이 무려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할 정도였으니까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위기 앞에서 소비자를 속였다. 여기까지는 뭐 씁쓸하지만 비즈니스의 네모칸 세계에서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지금부터예요. 정부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진짜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건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들이 돈 때문에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위기 앞에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아휴, 또 기업이 기업했네 하고 씁쓸하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캔들이 프랑스 전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실을 프랑스 정부, 심지어는 대통령실인 엘리제궁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겼다는
공모 의혹 때문이죠. 이게 이 사건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야기는 202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시작부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사건이 무슨 내부 고발이나 언론 특종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이 산업의 대표 주작격인 네슬레 워터스가 제 발로 정부에 찾아가서 자수를 합니다. 사실은 말이죠. 기후변화로 수원지가 오염돼서 수년간 법으로 금지된 자외선 살균이랑 필터 처리를 몰래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 정부 관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생수 브랜드들도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니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겠다. 이게 당연한 순서겠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정말 상식 밖의 선택을 합니다.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쉬쉬하면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고는 네슬레를 포함한 생수 대기업들과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해요. 이 황당한 일들이 나중에 상원 보고서에서 싹 다 드러난 거고요. 아니 대체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기에 바로 정경유착이라는 아주 고전적이고 추악한 공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페리에를 만드는 네슬레 같은 거대 기업들은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많은 공장과 일자리가 걸려 있잖아요. 네슬레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걸 빌미로 은근한 협박, 즉 로비를 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로비가 먹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아주 기묘한 타협안을 만들어줍니다. 기존에 쓰던 방식은 중단하되 대신 EU 규정에 어긋나는 아주 정교한 필터를 쓰는 걸 그냥 봐주기로 한 거예요. 이것도 엄연히 불법인데 말이죠.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불법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더 황당한 게 나오는데요. 이 결정이 일개 부처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만났다는 정황까지 나왔거든요. 상원 보고서를 보면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알렉시스 콜러라는 사람이 네슬레 로비스트들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났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상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 아닐까요? 결국 이 진실은 2년 넘게 정부와 기업의 카르텔 속에 철저히 숨겨져 있다가 2024년 초에야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